근데 그 내가 운전을 하고 갔죠. 막 밤에 산을 저는 막 개소리 들리고 늑대 소리 막 하는데 뭐 하는 게 아니라 술이 취해서 가는 그러니까 홀체를 홀을 마시면서 말씀하시죠. 계속 있죠. 맞죠. 네, 되게 순서. 제 강종훈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 난 친구니까 하고 내가 피곤했어요. 난 친구니까 포근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잤어. 한숨 자고 왔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건 아니지. 파트너인데 가서 거기서 자고 사업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당신은 항상 이렇다. 이런 게 문제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약간 컴플렉스처럼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나름은 또 완벽주의가 있어요. 어떻게 나도 순수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죠. 약간 신기루 같은 걸 보고 살고 있는 느낌.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없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주인공이시죠. 늘 주인공 주인공 완벽히 생각보다 그냥 나는 규범 속에 딱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이해를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 한 60대 때 갈 때는 이 또라이 일이 됐어. 소설은 문학 작품 처음 보는 거라서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맞다 내지는 아니면 분류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마음이란 부분하고 안 맞는 거죠. 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사회적 틀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는데 한참 시간 걸렸어요. 3-4시간 걸렸어요. 친구 아이비리그 들어간 친구랑 만났을 때는 좀 약간 비판을 받거든요. 너 아직도 그런 생각해? 아직도 그래 살아? 그 홀필드식 사고방식 좀 버려. 듣기 싫어. 이런 친구들이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상에 딱 있는 거죠. 그 때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죠. 보호받으면서 자유를 느낄 때가. 그러면서 막 어떤 자기가 학교에 있던 60대 성공한 사람이 학교 와서 이때가 제일 좋았지 하면서 자기 이름 순수하게 나무에다 파놓은 거 막 찾고 있는데 자기는 기숙사에 그 한 어른의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어른은 그때 그리운 거죠. 보호받으면서 자유를 누릴 때가.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이름을 적었던 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어떤 뭐냐면 결정권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그리운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가정이고 하는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네, 사실 그 딜레마인 거죠. 근데 여기서 순수하다, 성장기 어떤 사춘기에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얘가 결국은 병원에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맞습니다. 좀 이게 문제야 아닌가 싶을 만큼 네. 하지만 정신병동에 들어갈 만큼의 어떤 행동도 사실은 다 아니잖아요. 네, 어른의 틀에서 이렇게 영입병 맞아요. 이의 입장에서 가면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 과정인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랑 필요한 거랑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순사 말고 일심하게 이렇게 말하잖아. 네. 내가 순사에서 보여줘. 적당히 배분돼야 되는 거야. 왜 일찍 알아보고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순수하게 누군가와 인연을 만나는 그런 감정들 제가 들어보면 순수해요. 그래서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순수스럽게 말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공이 약간 사회가 정해놓은 좋다고 하는 것들, 안 좋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게 그 개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양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변해간다는 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겪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해 이런 생각이 드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영문학과 학기장 출신입니다. 네, 우리 영문학과 학기장 출신. 영문학과 영어 잘하죠. 네. 진주 경상대 영문학과 학회장. 몰랐네. 그건 몰랐다. 아무도 몰랐죠. 아니 소극적인 사람 많았어. 어릴 때 뭐냐면 항상 전교회장하고 제가 1학년 때 전교회장하고 그리고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때도 막 전교 1등 막 이렇게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많은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준 잣대로 조금 많이 깎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1인칭 관점으로 좀 이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사회적인 기준치가 있고 또 제 스스로 느끼는 또 기준치가 있고 또 제 주변인하고 저와의 또 기준치가 있고 이런
사실 그 괴리감이 있다 보면 다른 환경으로 내가 바뀌었을 때 오는 자신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결혼이라든지 나만의 뭔가가 바뀌었을 때 오는 혹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관계가 생기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주파수를 다시 맞추려면은 기존에 왔던 가치관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힘든 사회생활이라는 거잖아요. 만나야 돼요. 뭐 그런 비슷한 거죠. 어쨌든 스스로 뭔가 기준을 줄여 노력하지만 이 갭은 내가 못 줄이는 그렇게 해서 결국 스스로 안에서는 더 위축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결론을 안 내고 안 내고. 안 아, 내고 네. 같이 지는 게 더 저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결론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이 상황만을 표현하는 거지 결론이 없어요. 네. 그 준영이가 우리 네. 독서 모임 장이 메시지를 보내준 거를 읽는 걸로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안을 섭섭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 결론입니다. 나는 어른에 대한 환멸감을 느낄 시간도 없이 나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규칙과 제도, 해보았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우리 또 참석하지 못한 준영이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또 우리 또 블로그에 올려줄 거니까 너무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독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안 읽고 있어요. 네, 책안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